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대 명지대 교수를 지내셨고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님 모시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끈 서울시 교육행정의 문제점과 초중고 학교 교육의 개선 방향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위원장님, 예. 저는 조 의원님이 더 익숙합니다만은 이렇게 저희 방송까지 나와주셔서 고맙고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품격 있는 방송에 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유,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선 조 위원장님이 맡고 계시는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좀 이름도 길고 약간은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떤 위원회인가요? 혁신공정교육위원회는 이제 활동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뭐 위원회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위원회 딱 두 개를 만들었어요. 예. 하나가 2030위원회라고 서울의 2030년에 미래를 갖다 이제 구현하기 위한 그 위원회를 갖다 만들어서 이제 이석준 전 국무조정 실장님이 위원장을 갖다 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제가 이제 위원장 맡아가지고 했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이제는, 교육이 사실은 칠판에서 이제 선생님은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는 이런 과거 교육의 개념에서 학습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러닝의 개념. 에듀케이션에서 러닝의 개념으로 이제 바뀌는데 이 학습의 자원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 내보다 학교 밖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이 특히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이제 아이들이 점점 더 실용적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뭐 지금 사실 서울에 보면은 대학이 48개나 되고요. 박물관부터 해가지고 저기 도서관 뭐 이런 것들이 수백 개씩 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 연구소들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 서울만큼 이렇게 많은 학습 자원을 가진 도시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프라가 뭐 서울만큼 있는 도시가 아마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스마트하세요. 스마트하셔가지고 그런저런 걸 갖다 같이 고민을 갖다 하다가 서울 갖다 좀 학습 주도 성장 도시를 다 만들어보자. 학습 주도, 좋네요. 그래서 혁신공정교육위원회에서는 뭘 했는가 하면요. 이제 사실은 교육청하고 이게 서울시하고 영역 싸움을 갖다 하면 안 되니까 가급적 학교 교육 부분은 그대로 두고 지금 보면 학교 밖 청소년도 많이 있고요. 많죠. 평생 교육 이 부분은 이제 지자체장의 그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 교육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언제든지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은 항상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습도시 서울 갖다 만들겠다. 그런 이제 그랜드 플랜을 갖다 이제 짜는 그런 위원회였고요. 이게 왜 또 이제 혁신 공정이 들어갔느냐 하면은 사실은 그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학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이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가미돼 가지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학교 현장, 교육 현장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뭐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이런 무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학습이 점점 더 이제 우리 가까이 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갖다 교육에 많이 접목을 갖다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입장에서는 이런 소위 말하는 에듀테크 산업도 사실 서울이 굉장히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그게 스타트가 굉장히 늦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도 키우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산업을 갖다 통해 가지고 쉽게 더 학습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혁신적인 교육을 갖다 해보자라는 거고요. 공정이라 하면 조국이 자녀 같은 그런 불공정
예. 없어야 되겠다. 우리 사실은 이제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의 어떤 혜택을 더 좀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서울런이라는 거. 예. 일타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 온라인 강의에서 이제 일타 강사들이 하는 그 강의들이 그것도 꽤 비싸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좀 저기 저소득층, 영세민층 자녀들이 여기에 좀 무료로 그 수업을 갖다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바우처를 갖다 주는 사업까지 포함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예산을 올렸더니 서울시에서 시의원들이 다 민주당 아닙니까? 99%가. 110명 중에 100명 이상이죠. 그래갖고 그 잘라버렸다고요. 언론 보도에 나와 있죠. 제로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살렸습니까? 나중에 이제 극적으로 타입을 갖다 해가지고 한 3분지 2 정도 살리고요. 3분지 1도 날려버렸습니다. 아, 참, 그 반응이 꽤 괜찮거든요. 학원이라든가 이렇게 갈 수 없는 네. 영세 자녀들을 위해서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워낙 정치적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나 우리 조 위원장님은 미국의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로 물론 뭐 이 대학에서 교수로 이렇게 출발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이후 정치인 생활을 오래 해서 정치인지 알았더니 이제는 이제 교육 행정가가 이렇게 변신을 지금 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정치를 갖다 하게 된 이유도 이 나라 교육을 갖다 꼭 좀 바꿔야 되겠다는 저는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대학 다닐 때 한 번도 운동권을 갖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운동권 투사로 변신을 한 게 40대 초반 교수를 하면서 운동권 투사로 변신을 갖다 했는데 그 이유가 정말 이게 교육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글을 갖다 썼죠. 혹시 뭐 저기 우리 고영신 그 앵커님이 기억을 갖다 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조선일보에 쓴 글이 꽤 파장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저주의 구판을 멈추어라. 라는 글이 2004년인가 이제 글을 갖다 하나 썼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선일보에서 하나 더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글 2개를 갖다 이제 그 보내고 제가 이제 고정 필진이 된 것은 조선일보 역사상 저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좀 글을 갖다 쓰다가 그 글을 갖다 쓸 때도 한 3분지 2가량이 이제 교육 관련 칼럼이 많았었습니다. 많았었는데 글만 쓰는 게 좀 비겁해 보이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서 교육 운동, 우파 교육 운동을 갖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유교육연합이라는 교육운동 단체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쭉 뭐 계속 하여튼 그 단체의 대표, 이사장 이걸 하고요. 정부의 조직을 갖다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정교조 교육의 문제점을 갖다 그 당시부터도 지적을 갖다 하고 했었고요. 국회에 들어가서도 저는 교육위원회 한 위원회만 4년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만 주로 계셨군요. 주로가 아니고 아예 위원회를 바꾸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교조 명단 발표했다가 그냥 폭망을 했지 않습니까? 정교조는 더 폭망했죠. 여러 사람들이 그때 같이 서명했다가 그렇게 또 재판에 져가지고 돈을 왕창 물어내고 고생 많이 하셨죠. 정교조 싸움을 크게 한판 붙었지 않습니까?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2년간 세비를 갖다 전액 차압당하고 또 뭐 1인당 10만 원씩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갖다 해가지고요. 한 16억 정도 이제 경제적 피해를 받는데. 엄청나게 했네요. 저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큰 돈이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뭐 별로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알 권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사람들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받은 피해가 크다고 생각했다 하시니까 저를 갖다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을 했다 하시고 또 정교조하고 싸움을 붙어가지고 졌다고 생각을 했다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정교조 명단 공개할 때 공개된 명단이 한 6만 5천 명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 공개하고 나서 한 1년 사이에 15,000명 정도가 빠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2년 사이에 그 2만 명 가량이 이제 정교조 탈퇴를 갖다 해가지고 정교조 이 1년에 그 조합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30만 원 가까이 됩니다. 한 달에 한 2만 5천씩 명이니까.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네요. 뭐 2만 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10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게 뭐 되겠네요. 한 50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 10년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네요. 500억이죠. 예. 그리고 이 정교조라는 사람들, 우리나라 좌파들이 참 돈 냄새가 맡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주 귀신같이 맞더라고요. 귀신같이 맞는데, 뭐 어떻게 하면 장사가 되는지를 다 잘 알아요. 정교조 태양광도 다 그 좌파들이 이렇게 끼리끼리 해먹습니다. 정교조 국어교사 모임이 예. 원래 이제 교사들은 공무원 신분에 준하기 때문에 영업 활동을 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할 수 영행이라.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란 말씀이라는 출판사를 다 만들어 가지고요. 정규조 교사들이 책을 내요. 책 내면은 이게 그 사실은 땅 짓고 헤엄치긴 게 정규조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자. 각 학교 도서관에서 다 삽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쟤들은 사도 꼭 지도는 안 사요. 꼭 나무 돈 아니면 공금 이런 걸로 삽니다. 그러니까 도서구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책 내면은 3만 권에서 5만 권 나가는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 몇천 권, 뭐, 한 3, 4천 권 분이 보통 그렇습니다. 전공서적이라는 게 예. 그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몇만 부 나가면 그 베스트셀러예요. 그러니까 뭐 이 출판사에서 매출이 한 6, 70억 되고요. 그리고 뭐 저기 한 해 순이익만 막 10억씩 되고 뭐 건물까지 막 올리고 난리가 쳤습니다. 그거 저한테 이게 들켜가지고 다 털털 털렸잖아요. 그랬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교조 입장에서는 뭐 저한테는 한 16억 뭐 이제 가져가고 뭐 한 몇백억 저한테 털렸으니까 제가 그거는 이긴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득실로 따지면 이긴 싸움이 됐는데 저는 전에 차명진 전 의원 이분도 그 서명했다가 자기 그 부천행가 집 조그마한 거 하나 있는데 4천만 원. 1억 정도 날렸습니다. 거기는. 그래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 그래갖고 집이 없어져 버렸다고 전에 방송 패널로 나올 때 저한테 고선배 제가 그것 때문에 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이제 정규조 그 이 판사가 정규조 명단 내릴 때까지 긴급 강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루 3천만 원씩 배상하러 판결을 갖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야, 니 이제 내려라. 우리가 올릴게 해가지고 이제 9분이 올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차명진 의원,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올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주범이고 그거는 종범 그리고 그 9분이 공동으로 그러면 저기 그 배상을 다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선방을 다 했죠. 예. 어쨌든 우리 조 위원장님은 정치인도 하시고 또 교육에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쭉 활동을 해 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교육은 조희연 진보 좌파를 대표하는 분 아닙니까? 이 조희연 교육감이 지금 이끌고 있는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 국민 중에 교육하고 정치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관심이 예. 있고 예. 특히 교육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네. 조그마한 어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난리가 나는 분야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육 교수로서의 경력 또 그 교육 활동가로서의 경력 그게 정치인으로서 경력을 갖고 계시니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서울시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요? 기본적으로 뭐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이제 좌파 교육감들이 별 특징이 없습니다. 예. 함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공동정선을 갖다 펼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좌파 교육감들이 뭐 공동정신을 갖다 전선을 갖다 펼치는 게 뭔가 소위 말하는 혁신학교 운동입니다. 예. 그게 이제 뭐 저기 그 사실은 서울교육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됐고 혁신교육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혁신교육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다른 거죠. 그런데 혁신학교라고는 그 이 모델을 갖다 가지고 좌파 교육감들이 이제 실험을 갖다 하고 있는데 예. 전혀 혁신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무슨 창의력 교육을 갖다 하고 뭘 갖다 하겠다 그러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창의력도 기본적으로 어떤 그 아이들이 갖춰야 될 지식이나 지력을 갖다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이제 창의력이 갖춰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학교의 학력들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갖고 혁신학교 뭐 한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난리던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혁신학교 한다 그러면은 학교에 뭐 학교당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주거든요. 네, 지원을 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학부모들은 솔깃했어요. 아, 우리 애 다니는 학교가 좋아지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몇 년 가다 보니까 애도 공부는 안 하죠. 학력은 계속 떨어지죠. 그러니까 요즘 들어와서는 혁신학교로 지정하겠다고 그러면은 그 엄마들이 심지어 삭발하는 엄마들까지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사실은 이제 이 학부모들한테 불신을 갖다 받는 교육 실패에 어떻게 보면 그 이 원형이 지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그 사실은 학교라는 게 물론 학력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은 기본적으로 저는 국가와 국민들 간의 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아이들을 우리 공교육 시스템이 맡아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러이러하게 가르치겠습니다. 라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 계약인데 지금 보면은 그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2017년도 그러니까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평가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학교 평가 그거 안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학생들을 평가를 다 안 해요. 그 시험 보는 거 대부분 없애버렸어요. 싸그리 다 없애버렸습니다. 싸그리 다 없애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학업 성취도 평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다 전수 평가를 갖다 했거든요. 전 학생들이 다 평가를 갖다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로는 어떻게 됐느냐? 표지 평가만 합니다. 일부 샘플만 떼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교육당국이 어느 학교 학생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기초학력이 미달한 건지, 아니면은 이 평균 이상의 학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건지, 개선이 학교마다 개선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추이로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요. 그 평가를 안 하다 보니까 또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의 경우가 사실은 이게 학력이 더 낮은 건지 아닌 건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다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평가를 안 하니까 그 학교의 학생들의 그런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답답한 사람은 학부모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애가 학교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밖에 학원에 가야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시험을 보고 그래야 우리 애 수준이 어느 수준이고 어떻게 진도가 나가 있고 어디 대학에 갈 수가 있구나. 지금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하셨는데요. 제가 뭐 이제 그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겁니다. 학교라는 것은 교육의 정규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학원이라는 것은 이 교육의 암시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항상 보면은 정규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다 못하면은 암시장에서 욕구라도 충족하려고 그러거든요. 당연하죠. 그걸 아무리 막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평가를 안 하니까 요즘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소위 말하는 레벨 테스트라는 거를 학부모들이 학원 가가지고 돈 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테스트 하나 보는데도 3만 원, 5만 원씩 내고 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대학 같은 데는 뭐 우리 대학도 문제점이 많습니다만은 교수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들이 그 강의가 시원찮으면 금방 인터넷에 다 올려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그런 기초 학력을 쌓고 지식을 쌓았는데 중요한 이 초중고 여기서는 뭐 교사 평가도 안 해. 한다고 하면 정교조에서 난리예요. 거기다가 학생 평가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학력 격차가 너무나 나고 또 하나 저는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 학교라는 것은 뭐
평등교육도 매우 중요하지만 수월성 교육이라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래야 우수한 학생들이 또 나라를 위해서 네. 더 많은 네. 이 공부를 통해서 또 실력을 쌓아갖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 공교육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 갖고 그나마 조금 있었던 외고라든가 뭐 자사고 국제고 다 폐지한다고 지금 나오는데 그것도 네. 또 법원에서 다 제동을 걸려가지고 다 패소를 당했지 않습니까? 또 문제는 또 뭔가 하면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뭐 1심에서 전체 계속 패소를 갖다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사고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체 뭐 11건 중에 7건이 서울이에요. 예. 서울인데 그 정도 지고 나면은 예? 무슨 학교들 갖다 괴롭힐 그 생각이 아닐 것 같으면은 학교가 애들 공부시켜야죠. 그래요. 왜 그 소송에 그 헛힘을 갖다 쓰게 만듭니까? 그래서 1심에서 그냥 막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 깨지면은 이게 항소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조국, 조희연 이런 사람들 자기 자식들은 다 외고 보내고 다 유학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로남불 소리를 갖다 듣죠. 그러니까 이런 외고라든가 수월성 교육이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강북이라든가 여러 곳에 있으면은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도 구태여. 강남으로 올 필요가 없어요. 그 학교 보내면 되니까. 그런데 그 학교가 다 없어진다고 하니까 강남으로 몰려들고 대치동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을 더 자꾸 아파트가 비싸게 되고 올라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좀 말씀해 드릴까요? 유시민 씨가 예. 자기 큰애를 갖다 이제 이 자사고인지 특목고인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애가 이제 서울대학을 갖다 갔을 거예요. 그랬겠죠. 예. 근데 유시민 씨도 지금 특목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자, 내가 이제 우리 큰애를 갖다 특목고 보내고 보니까 이게 나만 이런 걸 갖다 우리 애만 누리는 거는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이건 없애야 된다. 라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멍청한 좌파들이 야, 저거 노블리스 오블리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유시민이 그랬다 그러면은 둘째는 안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이 강남까지 와가지고 아마 이사를 갔다 강남으로 이사를 왔나 보죠. 제가 들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둘째도 특목고 보냈어요. 자사고인지 특목고인지. 그러니까 다들 하여튼 뭐 조국이니 조희연이니 양심에 다 털난 인간들이에요. 좌파의 위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장하성이 아닙니까? 자기는 강남에 살아보니까. 그리고 부동산 대책을 그렇게 해갖고 때려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자기는 강남에 그 아주 잠실 그 아주 핵심적인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거기에 그 2년간인가 뭐 정책실장 하는 사이에 12억인가 뭐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 왜들 강남에 다 살라고 그러냐. 자기는 안 살던가. 자기는 살면서 다른 사람 오는 것은 당신들이 왜 강남까지 올라오고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만 살아야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학교 교육, 공교육이 지금 무너진 것을 말할 것도 없지만 교육이라는 게 지식이라든가 어떤 지력을 교육도 하지만 올바른 국가관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세계관 이런 것들을 함양하는 게 교육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교조가 초기에는 참교육이라는 걸 내세워서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기득권도 좀 타파하고 학교 비리도 이렇게 좀 많이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도 했는데 지금은 학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권 비슷하게 이념 편향, 편가르기 교육의 그런 폐해가 심각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 언론에 나오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학교 나온 지가 오래되고 우리 애들도 다 졸업을 해버렸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좌파, 진보 교육감들이 지금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제 우리 고영순 교수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갖다 해주셨는데요. 사람들 다 이제 우리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갖다 하고 계십니다. 정교조의 참교육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참이 우리가 아는 참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저분 참 참된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참하고 달라요. 그렇습니까? 예, 그 정교조는 기본적으로 태생부터 이거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고 예. 정교조가 내세우는 참교육은 정치적 함의를 갖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참의 반대말은 거짓, 허위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 현실 인식은 뭔가 하면은 대한민국 교육이 지금 허위의 교육을 갖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점에서 허위냐? 대한민국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갖다 했어야 되는데 저 빌어먹을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갖다 해가지고 유상계급이 무상계급으로 착취를 갖다 하고 이 자본이 노동을 갖다 이제 억누르는 이런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갖다가 되었다라는 게 그 인식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런 그 교육을 갖다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의 이 복속을 갖다 하는 허위의 교육을 갖다 하고 있다. 그 반대의 면에서 참교육입니다. 또 하나가 역사인식에 있어가지고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를 예. 지나서 잠시 해방의 그 시기를 갖다 맛봤지만은 이후에 미제강점기에 들어갔다. 정확히 북한의 역사인식하고 똑같고요. 아. 예. 그런데 교수님 그런 옛날에 교육을 해야 참교육이라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 그게 참교육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미국 제국주의의 또 복속을 갖다 하는 교육을 갖다 하고 있다. 이건 허위의 교육이다. 그 측면에서 참교육이에요. 이 정교조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소위 말하는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야기를 갖다 하는 소위 이제 얘들 사회주의 진지전에 예. 한 일환으로 교육을 갖다 내가 보기에는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강성 정교조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학생을 갖다 그냥 학생이라고 안 봐요. 학생 동지라고 봅니다. 실제로 학생 동지라고 이야기하는 미친 선생들이 있습니다. 뭐 극소수겠지요. 근데 꽤 많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다 한다면 참 문제죠. 제가 정교조 명단을 갖다 공개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실이라는 갇힌 공간 안에서 아이들한테 대고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회관, 역사관을 갖다 이야기를 갖다 하면은 사실은 이게 초중고 공교육은 대한민국 국민 만드는 거잖아요. 예. 네이션 빌딩이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네이션 빌딩이 아니고 네이션 디스트럭션이 되는 것이죠. 파괴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현실적으로 지금 전국 시도 교육감 대부분이 진보 좌파 교육감들 아닙니까? 17개 중에서 15개죠. 그것도 어쨌든 국민들이 뽑아준 거니까 뭐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이고 이제 뭐 6월이 되면은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뭐 의원들까지를 포함해서 또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선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시도 교육감들이 그 지역의 교육, 초중고 교육의 수장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시도 교육감은 전에부터 늘 임명직이었기 때문에 선거를 하면서도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을 하는 경우가 많고 당이라든가 뭐 그런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투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뭐 거기서 공천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 나오신 교육감 후보들이 어느 당인 것은 다 또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음으로 양으로 그 선전을 뭐 하니까. 보수 성향인지 뭐 진보 성향인지. 예. 그런 다 한다면은 정말 우리 공교육을 살리는 문제를 비롯해서 교육의 본래적인 그런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번 6월 지방 선거에서 교육감 선거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전에도 보면은 보수 쪽은 다 또 교육감들 서로 하겠다 해갖고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진보로 딱 한 명 나오는데 이렇게 하니까 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뭐 대선도 비슷합니다만은
그래도 보수도 또 뭔가 단일화가 돼야 할 텐데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에 지금 보면 뭐 한 세 분 정도를 갖다 빅3라고 그럽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한 7, 8분이 이렇게 또 입지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빅3라고 이제 하는 그나마 이제 그래도 대중적으로 좀 그 이 인지도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뭐 사람 같은 저 포함해서 이제 빅3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그 이 뭐라 그러죠 이제 단일화가 됩니까? 일종의 학습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겠죠. 예. 그러고 그전에는 또 이제 예, 후보들뿐만 아니라 교육감 단일화하는 조직들도 이게 4분년 5일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 조직들도 이제 단일 대우를 갖다 형성을 갖다 했고요. 그 교육감 후보로 나오겠다는 분들도 모두 공개된 장소에서 몇 번이나 무조건 단일을 한다라는 것을 공개 천명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여튼 뭐 단일화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론들이 지금 강구가 돼야 할 텐데요. 그게 무슨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어떻게 참여해서 어떻게 단일화를 하느냐. 그것 가지고 전에도 늘 아이, 그러면 나 안 하겠다 하고 나와버리고 그랬거든요. 뭐 지금 그 후보들하고 단일화 기구 쪽에서 많이 뭐 의견 접근이 돼가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 조 위원장님도 솔직히 지금 서울시 교육감의 뜻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서울시 교육감 되면 서울시 교육을 어떻게 혁신하려고 그럽니까? 기본적으로 위원장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저는 뭐 이 많은 교육 정보를 갖다 공개만 하더라도 교육이 많이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교수님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현직이셨는지 모르겠네요. 2010년에 예. 제가 이제 그 전교조 명단만 공개한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기억을 하고 계신데 네. 저는 그때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 그리고 심지어 수능 자료까지 다 학교별로 공개를 다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쪽 진보좌파 쪽에서 저한테 어떻게 비난을 하는가 하면 제가 전국의 고등학교를 한 줄 세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겁니다. 그거 2년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2년을 갖다 공개하면은 어떤 학교는 오르고 어떤 학교는 내린지를 갖다 알 수 있죠. 예, 그렇겠죠. 3년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학교가 빨리 올라가든지 어떤 학교는 빨리 내려간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학교별로 공개를 갖다 하고 이제 학생들 데이터까지 같이 집어넣으면은 이런 게 또 가능합니다. 어떤 학교는 중간쯤 하는 아이들 갖다 잘 가르쳐 가지고 상위권으로 올리는 학교. 어떤 학교는 잘하는 애도 떨어뜨리는 학교. 어떤 학교는 정말 바닥 끼는 아이들 갖다 그래도 정성스럽게 잘 가르쳐 가지고 중위권 정도는 올리는 학교. 그러면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의 그 형편에 맞춰 가지고 학교라도 선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공개를 하니까 공개의 효과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학교 생활하고 관련된 학교 급식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시시해 보이지만은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공개를 갖다 아이한테 조사해가지고 바로 공개를 갖다 하면은 그거는 금방 달라질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교육 활동하고 학교 관련된 자료들을 저는 다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는 생산까지 해서 공개해야 된다. 요즘 저기 그 왜 학교 폭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학폭이 아주 문제죠. 예, 학폭을 아이들도 시시하고 학교에서도 시시합니다. 제가 이제 뭐 그 교육감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그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드러커요. 주장을 한 건데 측정해야지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해야지 개선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그 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이 데이터를 갖다 측정하지도 않고 공개하지도 않고 평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부터 이제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뭐 학교 현장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육 예산, 교육 재정이 엄청나게 투자되는데 현장에 있는 몇몇 이렇게 제 과거에 있었던 그 동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친구들이나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이 많다. 갖다 막 퍼부어 주는데 맞습니다. 지금도 뭐 그린 스마트 미래 사업 학교 사업이라 해갖고 뭐 건물 짓고 그거 뭐 그냥 새로 고치고 하는 거 그건 전부 그런 것보다는 코딩 교육이라든가 IT 교육이라든가 정말 제4차 네. 미래 산업 시대에 맞는 네. 그런 학생들과 그런 교육이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교육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교 건물 고치고 뭐 복지를 증진시키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게 생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부 낭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잠깐 언급을 했던데 지금의 학제 633 학제를 네. 계속 그렇게 오래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6년간은 꼭 초등학교를 다녀. 지금은 하도 뭐 저 유치원부터 교육을 하기 때문에 뭐 4년 정도 줄여도 충분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1년씩 줄여서 빨리 그 과정을 거쳐서 대학으로 가고 그 사람들이 산업 여건으로 나오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학제 개편은 저는 뭐 그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학제 개편을 하면 초기에 굉장한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런 것은 이제 많은 연구와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는 보완을 갖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근데 사실은 뭐 전면적으로 개편을 갖다 하기 전에 항상 좀 시범 사업들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효과를 좀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그건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다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교육 내용 얘기는 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뭐 코딩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이걸 갖다 그 기초 필수로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무슨 뭐 저기 거의 70시간 이상씩 뭐 이렇게 그 의무적으로 교육을 갖다 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지금 신용만 내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도 빨리 고쳐야 될 부분이다. 근데 보면 그러니까 정작 이런 걸 갖다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지금 좌파 교육감들이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무슨 뭐 민주시민 교육을 갖다 하겠답니다. 그런데 그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게 내용을 갖다 들여다보면은 애들한테 노동교육 하겠다, 인권교육 하겠다, 그리고 생태 환경교육 하겠다라고 얘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노동교육이 정말 무슨 아이들한테 노동윤리가 아니라 가치관을 갖다 가르치는 교육이냐 하면은 노동운동 하라는 교육이에요. 운동권 교육입니다. 네. 운동교육. 노동운동권 교육을 갖다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생태 환경 교육도 뭐 사실은 보면은 지금 뭐 탈원전 뭐 이런 거에 그냥 뭐 일방적으로 옹호를 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다 못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걸 갖다 하는데 시간을 갖다 들이면서 정작 아이들이 미래를 갖다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이런 코딩 교육이라든지 이런 지식 교육은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사실은 이 지금 좌파 교육감들이 전부 다 무슨 민주시민 교육에 목을 갖다 메고 있습니다. 목을 메고 있는데 저는 헌법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네. 헌법 가치를 확실히 갖춰줘야 한다니까요. 그걸 갖다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민주시민이죠. 예.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무엇이고 또 내가 국민으로서 의무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관을 갖다 가진 사람이고 민주적 의식을 갖다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죠. 학교에서 헌법 교육을 갖다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식교육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가치관이라든가 국가관, 세계관, 그게 이제 헌법교육도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요. 근데 제가 말입니다. 인성교육 이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사실은 뭐 좀 정치적 이야기는 좀 안 하고 싶었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 이재명이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애들한테 인성교육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욕설 녹취록 들어보셨죠? 그렇지 않아도 그냥 형수한테 그 패륜적인 갖다 말을 갖다 쏟아내고 말 한마디에 그냥 여기 뭐 3개씩 4개씩 들어가는 그런 그 이 욕쟁이에다가 그 자식이라는 자식은 뭘 했습니까? 이동호 도박쟁이 아닙니까? 예. 노름쟁이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그 대통령의 아들은 노름쟁이, 이런 그 집안이 대통령을 하면은 우리 애들한테 도대체 인성교육 뭘 갖다 가르치겠습니까? 애들이 막 욕하다가 너 욕하지 마라 그러면은 아, 대통령 나보다 더 한대요. 그러면 애한테 교육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난 진짜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게 나라의 운명도 걱정되지만은 교육부터 걱정이 돼요. 그러네요. 진짜 뭐라고 가르쳐야 할지 그러게 모르겠네. 말입니다. 저기 전국에 가면은 왜 신라 때 이제 최치원 있지 않습니까? 예, 좋죠. 예. 최치원이 하여튼 전국 명성지를 다 다니는 것 같습니다. 해운대에 가도 저기 금강사도 동백섬에 가고 다 갔어. 예, 최치원이 이제 가면은 글자를 갖다 바위에 많이 새겨요. 예. 이 양반이 가장 많이 새긴 그 글귀가 있습니다. 새이, 귀를 씻는다. 아, 귀를 씻는다, 새이. 예. 하여튼 욕설 파일 뭐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귀 씻고 싶은 생각이 들지 정말. 않습니까? 네. 아, 그걸 좀 우리 국민들도 그 욕설 파일을 들으면은 MBC에서 틀어야 돼요. 정말 학을 띨 겁니다. 학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 부인도, 김혜경이라는 그 부인도 뭐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막 집안이 좀 이상한 집안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집안이 뭐 비천하다고 했던가요? 예. 비천하다고 다 그렇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 교육 얘기하다가 보니까 또 열받네고. 이재명 후보 쪽 얘기까지 갔습니다만은 이런 얘기 해갖고 또 방송 올리면은 또 다 구글에서 노란 딱지를 붙여가지고 그냥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 품위 있는 방송을 또 어떻게 노란 딱지라도 붙이고.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마무리를 해 주시죠. 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이야기하면은 그건 이제 어차피 교육감이 선출이 된 뒤에 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니까 또 다음에 또 인터뷰를 더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을 것 같으니까 차근차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런 정도로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 위원장님이 마무리 발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사실은 이번 6월에 서울시 교육감 출마의 뜻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뭐 숨기지 않겠습니다. 근데 왜 저는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지금 교육감을 갖다 바꾼다 손치더라도 보수 교육감을 바꾼다 손치더라도 만약 교육감이 보수 교육감으로 바뀌면은 소위 정기적으로 갖다 포함한 이 좌파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마치 MB가 대통령 됐을 때 그 광우병 이 광란처럼 뽑힌 교육감을 갖다 무지하게 흔들어댈 겁니다. 아, 그렇겠죠. 예. 그걸 갖다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이번에 교육감을 갖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요. 제가 교육감이 된다 그러면은 정교조 포함해서 이 좌파들이 아마 그렇게 흔들 생각도 못 할 겁니다. 그러겠죠. 일단 그 친구들이 저한테 기선을 갖다 제압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사실은 교육감은 교육 정치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행정 좀 잘하고 무슨 이 교육에 대한 경험 좀 있고 이거 있다고 해가지고 바뀌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갖다 이제 사실은 혁명적으로 바꿔내야 되고요. 그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소위 좌파 기득권층하고 엄청나게 부딪힐 겁니다. 부딪힐 때 정말 국민들하고 이 시민들, 학부모하고 설득을 갖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정치력 갖고 있는 사람이 이번엔 서울교육감 돼야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하면은 또 다른 분이 왜 그래? 공정해야지 그럴 것 같으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님 모시고 교육개혁과 또 오는 6월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출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담을 나눠봤는데요. 우리 조 위원장님 말고도 교육감 출마의 뜻을 가지신 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대담을 나누는 시간을 여러 차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